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최나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12강 제13강 자료 수집 및 질문지 작성법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자료의 종류는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 프라이머리 데이터, 세컨더리 데이터, 서드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자료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차 자료는 실제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수집한 자료, 이게 프라이머리 데이터 제1차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또는 사람,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설계 같은 것을 통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자료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서 그 통계 자료 같은 것들, 그런 다른 목적에 의해서 수집된 그러한 자료들, 이게 바로 2차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기존에 조사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계표나 또는 영감이나 또는 총남이나 이런 데 보면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또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수집이고요. 3차 자료는 이제 이거는 다른 연구들,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빅데이터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다른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자료를 가져다가 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3차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차 자료의 수집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bservation, 관찰법인데요. 이 관찰법은 그러니까 직접 보는 거죠. 관찰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여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참여 관찰이 있는데, 참여 관찰은 직접 그 조사자가 그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노숙자들, 홈리스 노숙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조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조사자가 노숙자 체험을 하면서 그걸 관찰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참여 관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일탈 집단이나 빈민층 이런 연구에 많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비참여 관찰은 직접 이제 그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떨어져서 구계자 입장에서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켜만 보는 것이죠. 직접 체험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비참여 관찰, 이렇게 관찰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면접법이 있는데요. 이 면접법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반표준화 면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연구자와 응답자 간에 서로 이제 그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1대1 면접 또는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이런 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을 그 면접 조사표를 활용을 해서 직접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커링거는 이 면접법에 대해서 면접은 면접자가 그의 연구 문제가 요구하는 적절한 해답을 구하기에 마련된 질문을 통해서 직접 응답자를 면접하여 질문하는 인간 상호 간의 직접적인 역할 상황을 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Face to face interpersonal role situation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법은 요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준어 면접은 뭐냐면 면접을 할 때 그 질문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그 응답자하고 1대1로 면접을 하면서 질문지를 그 순서대로 질문을 하면서 응답을 받는 경우고요. 비표준어 면접은 이제 아무 자료 없이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생각난 대로 이렇게 물어봐서 그 응답을 적어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반표준어 면접은 뭐냐면 일부는 그 설문 그 조사표를 가지고 가고 또 일부는 이제 반은 그 아무 자료 없이 하는 건데 자료가 있는 것은 중요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들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질문을 하고 일상적인 보통적인 것은 자료 없이 그냥 대화하듯이 질문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반표준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는 자료 수집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 뭐 오랜 시간 가능하다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바쁘면 짧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신축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의 확인이 가능하다. 응답을 누가 했는지를 직접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응답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응답률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대1로 이렇게 이제 면접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전부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지나 이런 거가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응답자가 응답하기 싫거나 또는 뭐 전화로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없는데 이 면접법은 1대1로 만나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기 때문에 무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면접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백 명, 뭐 이렇게 많게는 뭐 한 1000명 이상도 하게 되면 1대1로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는 그 사람하고 약속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뭐 교통비나 또는 점심값 정도는 이렇게 줘야 되고 또 이제 면접관들에게도 조사비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면접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어렵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면접을 하는 조사자, 면접자가 직접 가서 1대1로 만나서 다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대충 체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따라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아스의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 편견, 그러니까 주관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자가 물어보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뭐 어떤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주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응답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견, 바이아스의 개입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면접법은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제 면담 1대1로 면담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